한반도 서해안은 대부분 해 지는 풍경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충남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서산시는 해 뜨는 서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해 뜨는 서산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또 서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소개드리면서 서산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해 뜨는 서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서산하면서 대부분 해지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이제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뭐 노래 가사에도 어리굴젓이라든가 뭐 서산 이런 거 갯마을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지구촌 가족 상인데 네.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 중국 쪽이거든요. 그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독도나 울릉도보다 더 가까운 그렇죠. 동쪽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기왕이면 해가 진다는 이미지보다는 해가 뜨는, 상승하는, 도약하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좋겠다. 또 그러한 서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 뜨는 서산이라고 이렇게 역발상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발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우리 서산을 만들어가는데 매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력이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서산시에 바닷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소식인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 서산에 서산 대산항이라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금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점으로 6박 7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그리고 대만의 기륭시를 거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그런 그 여정을 가진 일정을 가졌습니다. 서산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떴다는 얘기는 서해 바다를 깨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국제 크루즈선을 취항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서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연 큰 이런 그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수심도 사실 평균 한 12m나 되기도 하고 해서 네.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유치 과정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노력이 주요가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번에 크루즈선을 띄우다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뭐 전라권, 전라도, 강원도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서산 대산항 이 수심이 12m 정도가 평균이 되다 보니까 또 크루즈선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운항을 하는 노력이 좀 뒷받침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국제 크루즈선 띄운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서산 대산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이 많이 있고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항지로서의 이러한 그 굉장히 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내년에는 뭐 2회 이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협의를 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심 속 휴식 공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초록 광장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예, 우리 서산에 아주 자랑스러운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서산 중앙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기고 즐겁게 보시고 가시는 분인데 그 호수공원 밑에 좀 임시 주차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또 현재 높이에 있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다시 그 지붕처럼 덮으면 하나의 넓은 광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광장을 초록, 녹색 잔디 광장으로 덮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을 3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 가능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주차의 어떤 그 어려움도 해결하고 한 450대 정도를 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사계절 계속 각종 공연이라든가 뭐 플리마켓도 할 수 있겠고 네. 뭐 백일장대회도 할 수 있겠고 어린이 사생대 그림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문화 관광 그런 그 곳으로 활용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도심 속에 허파 기능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도 한 발짝 다가가고 여러모로 유용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잘 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언제 하느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서산하면 사실 뭐 바다를 찾는 분들이 그동안 많으셨는데 이제는 또 초록광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6월이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전국 보훈단체에서 서산시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치까지 와 있는 데는 순국선열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국가 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뭐 이러한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그 보훈 수당을 좀 드리기도 하면서 예우를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서산시까지 내려오셔서 저한테 6.25 참전 유공자 이런 전후회에서는 3번씩이나 감사패도 주시기도 하고 또 고엽제 전후회에서는 또 금년에 3월 달에 또 오셔서 저한테도 또 그런 또 고마운 마음 또 전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민선 8기 들어오면서도 그동안에 받고 있던 보훈수당 이런 부분들을 100% 이렇게 상향시키겠다라고 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0%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금전적인 측면보다도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 100% 인상 약속 지킨 거 이거와 더불어서 말 그대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함양하는 정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나라 사랑 정신이라든가 보훈,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고 또 그러한 그 보훈 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마음을 갖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산시의 보훈 정책까지 들어봤고요. 서산 대산 임해 지역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우리 서산에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울산, 여수와 함께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확장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산업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울산이나 여수와 다른 가장 큰 점은 그쪽은 이제 국가 산단이지만 우리 서산, 대산항 이쪽은 일반 산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지만 용수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런 정부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혁신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 이 공단 이 지역에 이 산단을 좀 넓게 조성을 해서 앞으로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채워나가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이 국가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출산이 사실 뭐 지금 국가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체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산시의 저출산 정책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인구 문제는 정말 국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상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예. 왔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는 그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정부에서도 최근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관련된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저출산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충남에서는 최초로 임신 축하금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있고 네. 또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것은 뭐 다 지자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그 산후조리 비용 이런 부분도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금년 6월부터는 또 여러 가지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근데 아이 낳고 나면 이 아이들 이제 키우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낳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낳기만 하라고 또 강조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에 성현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그 아이들이 많이 탄생이 되는 곳이고 젊은 그 가족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평균 연령대가 거의 35세, 6세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놀이터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특성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되면 아이들 또 물놀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놀이라든가 겨울에 또 겨울 테마파크 이런 것도 잘 조성을 확충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